안녕하세요. 혹시 뭔가에 이렇게 깊이 집중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주변이 시끄럽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꾸만 다른 생각이 막 떠올라서 방해받았던 경험 다들 좀 있으시죠? 아, 네네. 그럼요. 오늘 저희가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수련의 장애물, 극복과 성장을 위한 길이라는 글을 보면서요. 이 방해물, 이 장애물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명상 같은 어떤 특별한 수련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마주치는 그런 모든 종류 어려움들 있잖아요. 내적인 거든 외적인 거든. 이걸 다 장애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아, 그냥 다요? 목표를 향해 갈 때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요?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보통은 우리가 그런 장애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없으면 좋죠. 근데 이 글에서는 오히려 이걸 좋은 신호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상당히 좀 역설적이죠. 좋은 신호요?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요. 보통 장애물 나타나면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그렇죠. 그럼 그 글에서 말하는 장애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좀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흔한 건 역시 물질 세계의 장애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피로나 게으름 같은 거 있잖아요. 내적인 상태. 아, 네네. 그건 뭐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뭐 벌레나 소음 아니면 뭐 갑자기 가렵다거나 근육에 경련이 온다거나 그런 신체적인 불편함. 심지어는 뭐 갑자기 기침이 나거나 배가 고파지는 것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꼽고 있어요. 이야,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이네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다루기 어려운 건 역시 머릿속을 계속 떠도는 그 잡념? 이러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잡념. 네. 그렇죠. 그건 정말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는 이게 꾸준히 수련을 계속하면 이런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장애물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뭐 아스트랄 세계의 장애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스트랄이라니? 네, 그 아스트랄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의 맥락에서 보자면 뭐 우리의 감정이나 상상력 아니면 좀 더 깊은 의식 상태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역 뭐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정, 상상력, 깊은 의식 같은 거요? 네. 수련이 좀 깊어지면 마치 우리가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예상치 못한 어떤 기류 같은 걸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차원에서 오는 어떤 도전 과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뭐 상상력이 좀 왜곡되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시각화했던 이미지가 갑자기 그냥 훅 사라져 버린다거나 또 설명하기엔 좀 어려운데 이상한 소음 같은 게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의 어떤 생각이 내 생각 속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들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그건 진짜 물질적인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르네요. 감정이나 상상력 차원의 방해라니. 수련이 깊어질수록 더 미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장애물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걸까요? 그냥 좀 순탄하게 가면 안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우리를 그냥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우리의 그 의지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걸 단련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도구라는 거예요. 훈련 도구요. 장애물이. 네, 마치 우리가 근육 키우려면 무거운 거 들고 저항 운동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이 장애물이라는 저항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운명이 우리한테 던지는 시련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성장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장애물을 성장을 위한 저항 운동으로 본다니. 이건 진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이런 장애물들이랑 막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장애물을 어떻게든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의지는 정말 강철처럼 단련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질들은 더 강해지고 반대로 부정적인 습관 같은 건 좀 극복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음, 실전 교육 같은 거네요, 그럼? 그렇죠. 말하자면 실전 교육인 셈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뭐랄까 좀 더 독립적인 힘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아스트랄계의 장애물 있잖아요. 네네. 좀 더 깊은 차원의 장애물. 네, 그건 글에 따르면 아카식 원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뭐 일종의 우주적인 지성 혹은 뭐 기록 시스템, 약간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그 원리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육하는 과정이다.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와, 그건 정말 장애물이 나를 주목하고 교육한다니 되게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요, 이렇게 장애물하고 싸우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혹시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장애물을 빨리 없애는 거, 거기에만 너무 집중한다거나.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 그래서도 딱 그 부분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련의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는 태도요. 아, 결과 집착. 네. 가능한 한 빨리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지 하는 그런 조급함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정작 중요한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갈고 닦는 그 수련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다. 네. 결과라는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면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아, 신의 선물이다. 요구할 권리가 없다. 와닿네요.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는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판단은 그냥 잠시 내려놓고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활용해서 나 자신을 단련하는 데만 집중해라. 그러면서 꾸준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약간 천천히 가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간다. 딱 이런 마음가짐으로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멀기 간다. 네. 중요한 건 결국 장애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바로 그거니까요. 아,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수련 중에 만나는 그 장애물이라는 게 이게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 피곤함 같은 아주 일상적인 방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좀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도전이든 전부 다 내 의지를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방해 요소 같은 게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관점에서 그것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글에서 결과는 신의 선물이고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내 내면을 정화하는 그 과정 자체에만 완전히 몰입한다는 건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어쩌면 바로 그 완전한 내려놓음 속에서요. 비로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진정한 성장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